자, 오늘 이렇게 봉추 선생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업종에 대한 특징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업종 안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종목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업종을 좀 중점적으로 풀어주실지 궁금한데요. 봉추 선생님은 어떤 업종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업종은 코스닥 기타 서비스 업종입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은 212번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업종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기타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정한 어떤 업종의 이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대 업종도 있고요. 의약품도 있고, 코스닥도 반도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약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이 기타 서비스라고 하면은 왠지 좀 소외된 종목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평소에는 관심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타 서비스, 뒤에 서비스라는 이름을 보시면은 코스피에도 서비스 업종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구성의 종목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구성 자체는 다른데요. 아무래도 서비스 업종이라는 게 특정한 어떤 업종에 속할 수 없는, 속하기 어려운 그런 종목군들이 모여 있는 게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에 속하기 어려운 분류가 좀 애매한 그런 종목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은 역시 지수와 어느 정도 연동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죠. 그리고 코스피 서비스 업종을 말씀드렸을 때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지수와 연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주사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지주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종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주사들이 사업 목적에 금융을 추가를 하면서 대부분 금융업종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주사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목의 구성도 약간 달라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기타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가끔 굉장히 크게 튀는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종목의 구성들을 보면은 좀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분류가 어려운 종목들이 있다고 모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폐기물 처리 업체라든지 또 여행 관련주라든지 교육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게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바이오 업종에 들어갈 만한 바이오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약업종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여기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분류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주 사업 목적이 원래는 다른 사업이었는데 바이오를 한다든지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이오 기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양한 다른 사업들을 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약품, 바이오 쪽을 설명을 했었죠. 코스피 의약품, 코스닥 제약을 설명을 하면서 바이오라는 게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 제약 그리고 기타로 분류가 된다. 그런데 기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기타 서비스 업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기타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리고 진짜 대박이 나오는 종목들은 기타 서비스 업종에 많이 모여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움직이면은 의약품이나 제약 이렇게 같이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없더라도 가끔가다 혼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출현하는 게 바로 이 기타 서비스 업종에 있는 바이오들이니까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던 신라젠 같은 경우가 바로 이 기타 서비스 업종에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요. 제약이나 바이오, 의약품이 갈 때 같이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 종목들이 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듯한 이런 업종에서는 가끔 그렇게 튀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종목군들이 교육 관련주인데요. 교육 관련주들은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워낙 오랜 시간 좋은 흐름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안정적인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가격 메리트가 정말 제대로 발생을 했을 때, 이 저점에서 움직일 때 제대로 접근만 하면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탄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후에 차트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교육 관련주들은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죠.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업종인데요. 종목군들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교육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생활 속에서 뺄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작년과 올해까지 대북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북한과 관련한 어떤 대북 사업 그리고 뭐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면서 엄청난 흐름을 보였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 흐름이죠. 그런데 아주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한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교육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과 남한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인구들, 뭐 학생들은 물론이고 또 그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교육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유망한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기타 서비스 업종에 있는 이 종목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군은 바이오 그리고 교육 관련주도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요한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은 21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EDGC부터 히림까지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바이오가 굉장히 많아요. 바이오는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종목들의 어떤 기업적인 흐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MR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철 스크랩 관련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철강 쪽에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GETS,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요.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폐기물 처리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YN텍이라든지 또 인선 ENT, 이런 기업들이 폐기물 처리 업체예요. 그리고 코엔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관련한 어떤 테마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태풍이 분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또 움직이기도 하니까 그런 그 이슈가 있었을 때 움직이는 종목군이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SCI 평가 정보, 고려 신용 정보, 이런 기업들은 역시 뭐 개인 신용 정보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그 신용 관련한 그런 사업들도 하고요. 그리고 또 채권 추심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하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전반적으로는 신용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UCI는 교육 관련주입니다. 교육과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있죠. 이쪽에 보면은 디지털 대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그리고 메가MD, 이런 종목들이 교육 관련주들이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고요. CMS, 에듀, 이런 종목들이 전부 교육 관련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BM넷, 그리고 정상 JLS, 그리고 청담러닝, 이 정도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디지털 대성이라든지 메가스터디 교육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성학원 관련한 그런 기업이죠. 디지털 대성.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도 뭐 온라인상의 그런 그 교육 관련한 기업으로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주가의 흐름도 탄력을 보였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강하게 갔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관련주들도 저점만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도 여러 있는데요. 뭐 노랑풍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드캡 투어, 모드 투어,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세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여행 관련주로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죠. 그리고 참 좋은 여행. 여행 관련주들은 사실 좀 계절적인 그런 성향도 있어요. 여름이 뭐 성수기, 그리고 또 명절 되면 요즘엔 성수기라고 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앞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크게 조정을 받고 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니까 꼭 어떤 시기를 앞두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의 흐름은 좋지 않죠. 일본 쪽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관련해서 조금
약간 좀 악재성 이슈로 좀 그 흐름이 나오면서 여행 관련주들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전반적으로 가격 메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ICT라든지 해상산업 이런 종목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 ICT는 기업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IT 서비스 전문 기업이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또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해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성그룹주들의 어떤 특징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움직이면은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성산업도 과거에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지금 뭐 또 엄청나게 빠졌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가격 메리트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접근하면 되죠. 물론 어떤 이슈나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딱히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이오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EDGC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죠. 자, 그리고 쭉 보시면은 DNA 링크, 녹십자 랩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랩지네믹스, 레고캠 바이오, 마크로젠. 자, 전부 다 바이오죠. 메지온, 바이오리더스, 바이오톡스텍. 자, 그리고 셀리드, 셀리버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신라젠 같은 기업도 이 바로 기타 서비스 업종에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신라젠도 사실 뭐 뉴스 하나 띄워놓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주가를 상승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리, 앞타바이오, HLB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 전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굉장히 많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올릭스, 자, 쭉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바이오가 이렇게 많은 그런 업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헬릭스미스까지. 큐리언트,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죠. 헬릭스미스는 바이롬에 대해서 이름을 바꿨죠. 어쨌든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역시 이쪽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바이오 중에서 가끔가다 대박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관심을 갖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봤는데요. 사실 뭐 관심 종목에 보는 의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업종의 차트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군들, 뭐 바이오라든지 여행주들 이렇게 다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업의 흐름을 보겠는데요. 주요한 종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기업 흐름이 별로 안 좋죠. 신라젠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업 흐름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뉴스로 가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기업들이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기업 흐름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은 아닙니다. 뭐 코스피처럼 엄청나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역시 크게 뭐 주가의 흐름이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니죠. 녹십자 랩셀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녹십자 그룹이기 때문에 기업 흐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죠. 포스코 ICT. 포스코 ICT는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포스코 그룹의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안정적이고요. 실적도 꾸준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성산업. 해성산업은 사실 뭐 부동산 임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이런 흐름과 상관없이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 모두투어죠. 모두투어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죠. 워낙 또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뭐 여행 시즌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 메리트예요. 가격 메리트가 제대로 발생했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무난한 게 바로 여행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은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디지털 대성 어떻습니까?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자, 이런 기업들.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게
이 교육 관련주들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기타 서비스 업종인데요. 길게 보시면은 역시 최근에 바이오가 엄청나게 움직이면서 흐름이 강하게 나왔었던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런데 아주 길게 보면은 지수와 어느 정도 연동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죠. 지수와 거의 연동하는 흐름을 보이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어떤 흐름도 뭐 충분히 그 반영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역시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정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15만 원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확실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대감이다. 그럼 뭐 뉴스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움직였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바이오 쪽은 뭐 실적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좀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좀 끌고 와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바이오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는 뭐 기업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강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뭐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흐름이 나왔었죠. 최근까지도 흐름이 좋았었는데 좀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승한 데 대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있고요. 역시 가장 좋은 건 가격 메리트예요. 제대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계절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가기는 어려운 그런 흐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수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여행주들은 향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상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 흐름을 보였었던 이런 주가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강하게 갔던 종목들은 결국은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이 어떤 기업의 가치 그리고 수급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한 번씩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그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해상산업도 비슷한 그런 경향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상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여요. 한번 탄력을 보였을 때는 죽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ICT. 자, 포스코 ICT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뭐 꾸준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엄청나게 폭발한 그런 흐름을 보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역시 제대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는 것이죠. 코스닥 내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한번 조정을 받으면 이런 종목들은 뭐 장기 투자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그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메가스터디 교육. 자, 이게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분할을 했죠. 7,000원대 가격에서 43,000원까지 갔으니까 이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저점만 제대로 파악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지털 대성도 최근에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죠. 자,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어요. 그런데 접근할 만한 그런 그 종목군이 딱히 없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안정성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에 또 수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특히 이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매력이 정말 충분하다. 그리고 더 이상 빠지기 어렵다 했을 때는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통일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육 관련주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타 서비스 업종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바이오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바이오는 이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한 번씩 강한 탄력을 보이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 그리고 바이오에서 대박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 기타 관련한 기타 서비스 업종에 있는 이런 종목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교육 관련주들은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관심을 갖자.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기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정리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 오늘장에는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현선물에서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인데, 자, 봉투 선생님 내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은 아무래도 조금 더 반등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랬어요. 사실은 이번 주 초반에 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꺾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약간의 좀 과매수도 나왔고요. 그런 흐름들이 나왔죠.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을 더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2100선 근처 정도까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결국은 한국 시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만기일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뭐 선물이 최소한 5포인트에서 많게는 7포인트, 8포인트 이 정도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약했어요. 그만큼 한국 시장이 많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눌려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의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그거 조금 과학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정확하게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해외 증시하고 비교를 해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한국 시장은 정고점 근처에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한국 시장 그리고 한국의 전반적인 어떤 경기 흐름, 한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시장의 흐름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뭐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팔고 사고 이런 것들로만 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 자체도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좀 약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하락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단기 반등이 어느까지 나올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술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2100선 근처까지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역시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내일은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뭐 추가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